안녕하세요, 쿠쿠닥스의 조성우입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내원하시는데, 그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증상들 중에 차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배가 별로 안 고프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식욕이 엄청나게 땡겨서 막 먹게 된다고. 근데 살이 점점 느는 자기 자신이 자책이 되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되게 꺼려진다고 하시고요. 가끔 친구 만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기분이 좀 좋아지긴 하는데, 그럴 때 아니면 정말 하루 종일 축 처져 있고 뭘 할 의욕도 생기지가 않고 뭘 해도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이거 현대인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생활 패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정신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 들어봤을 땐 이건 우울증의 한 증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우울증을 비전형적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비전형적 우울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형적 우울증, 고전적인 우울증에 대해서 비전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전적인 우울증은 멜랑콜릭한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너무나 비참하고 막 우울하고 눈물이 나고 이런 형태의 우울증을 말하거든요. 근데 현대에 오면서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들이 우울증은 맞긴 맞는데 뭔가 좀 다르다, 멜랑콜리형 우울증 환자들이 요즘은 통 입맛도 없고 정말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비전형적 우울증 환자들은 죽고는 싶은데 떡볶이가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늦은 밤에 떡볶이 같은 걸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체중이 막 많이 증가하겠죠? 체중이 증가하다 보면 자책감이 심해지고 대인 기피가 더 심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이런 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패턴을 보이게 되거든요. 비전형적 우울증은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주요 우울증이라는 진단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멜랑콜리형 우울증하고 다른 한 가지는 기분의 반응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건 정말 꼭 들어가야 되는 진단 기준이거든요. 멜랑콜리형 우울증은 어떤 일을 해도 즐거움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거 해도 옛날처럼 막 즐겁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비전형적 우울증은 좋아하는 사람 만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이러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이런 것들을 기분의 반응성이 라고 합니다. 비전형적 우울증에선 기분의 반응성이 좀 살아있다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4가지 중에 2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과수면입니다. 10시간 이상 수면이 굉장히 늘어나 있고, 이렇게 잠을 자도 피로감이 회복되지가 않고 굉장히 몸이 무겁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욕이 증가돼 있어서 체중이 증가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로는 팔이나 다리, 몸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무거워서 납처럼 무겁다라고 해서 연마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좀 있고요. 네 번째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거절 민감성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회피하게 되거나,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거절 민감성인데, 이 위에 말한 4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비전형적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청소년이나 2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증상들이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비전형성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거절 민감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누구나 거절당하는 게 되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침묵을 하고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내가 거절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거 아닐까? 불안에 떨면서 다른 사람 눈치를 굉장히 살피게 될 정도로 거절에 되게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노라고 거절하는 걸 굉장히 어렵다고 느낀다면, 한 번쯤은 내가 비전형적 우울증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완벽주의적 경향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거절을 한 번이라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두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수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형성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질책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너가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심한 언어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을 당하고 자존감이 많이 하락되어 있는 경우를 보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의지나 인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울증이기 때문에 병원에 들려서 전문적인 진료와 함께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하는
식사하는 중간에 일어나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약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약을 못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무서워서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정신과 선생님들 대부분 약을 못 먹었다고 해서 뭐라고 하거나 질책하시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서 자기 스케줄에 약 먹는 시간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할 테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병원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습관 교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얼마나 자고 얼마나 먹느냐. 이 두 개의 기둥이 튼튼하면 다른 데가 좀 부실해도 완전히 잘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일단 자는 시간이 우리 마음대로 잘 컨트롤 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시간을 좀 컨트롤 해보자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전 9시, 10시 억지로라도 좀 일어나서 뭔가를 먹는다든지 활동하고 햇볕을 좀 보고 그렇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갖도록 권장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식습관 같은 경우도 야간에 폭식하는 버릇을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배땡민족이나 꾸땡이츠 같은 거를 시키게 되면 최소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사실 1인분만 먹으려고 시켰는데 막상 시킬 때 2, 3인분 정도가 와서 먹다 보니까 정신 차렸더니 다 먹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꾸땡이츠랑 배땡민족에서 자동으로 등록된 계좌나 신용카드를 다 빨리 지워버려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불편해서 좀 덜 시키게 된다.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즐거움을 찾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비전형적 우울증이 늘어나게 된 건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지, 영화관도 못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 하다 보니까 점점 즐거운 게 사라지고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분들도 많아진 게 된 것 같거든요. 이제 코로나도 좀 풀리게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어나게 됐는데, 비전형성 우울증 같은 경우엔 기분 반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좋아했었던 게 뭘까 라고 좀 떠올려 보면서 친구랑 같이 즐거움을 다시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예전처럼 막 즐겁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즐거웠었지 찾게 되는 것도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비전형성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이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완벽주의를 내려놔야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했을 때 잘 되는 것도 다 내 탓이 아니지만 잘못되는 것도 다 내 탓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20살이면 사람의 성장이 멈춘다고 생각을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랄 수 있는 존재라고 이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완벽주의에 갇혀서 그 안에서 정말 꼼짝하지 못하고 있게 되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를 버려야 더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더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원래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쿠쿠닥스였습니다.